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시기를 지나서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몸도 변화하는 증상을 겪는데요. 일명 계절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춘말 하초,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겪는 증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긴대로 건강톡톡에서는 봄만 되면 왜 피곤할까라는 의문으로 강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봄만 되면 왜 피곤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봄만 되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꼭 해마다 요맘때면, 봄만 되면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서 봄으로 돼가는 과정에서, 또는 봄에서 여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봄만 되면 피곤하다는데, 그 중에서 봄 끝, 여름 시작 때가 되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주화병이라고 합니다. 주화병, 춘말 하초라고 얘기를 하죠. 춘말, 말하자면 봄 끝, 여름 시작, 봄 끝과 여름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유 없이 피곤을 느끼고 식욕도 떨어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주화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식욕도 떨어지고 자꾸 피곤하고 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다리가 시리고 다리가 힘이 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보아서, 맥을 보아서, 나타난 증상을 보아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주화병이구나, 이런 것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주화병 환자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식욕이 없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입맛이 떨어진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가 시리다, 다리가 힘이 없다, 약해진다, 다리가 천근이고 무겁다, 다리가 쥐가 난다, 이렇게 호소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 두통, 어느 계절에 다 아플 수 있죠. 그런데 해마다 춘말 하초, 말하자면 봄이 거의 지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 근데 환자는 그걸 몰라. 근데 차트, 진료하면서 차트를 보면 작년에도 요맘때 꼭 그러셨네요. 이러면 그때서 알아요. 아, 맞아요. 해마다 요때만 되면 머리가 아파서 내가 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춘말 하초에 치료해 주는
그런 약을 그 체질에 맞게 써주면 그 증상이 없어지고 머리 아픈 게 없어져요. 그때 두통을 없애는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화병을 없애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통이 나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주화병의 증상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입맛이 떨어진다, 다리가 시리고 약해진다, 다리가 천근만근 힘이 없고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이유 없이 열이 난다. 근데 열을 재보면 없어. 근데 본인은 열이 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눈에서 눈꽃이 보인다. 눈에서 꽃 같은 게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게. 간혹 번열이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 같아, 가슴이. 그래서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었다가. 입이 쓰고 혀가 마르고. 정신이 피로하고 자주 잠을 자려고. 봄만 되면 병든 닭이 졸듯이 자꾸 졸음이 온다. 잠이 온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해마다 봄 끝, 여름 시작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절병이라고 그래요. 그중에서 계절병이 많은데 그중에서 봄 끝에 여름 시작 때 춘말 하초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주화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화병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맑지 않고 정신이 피로하고 정신이 없다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그거에 대한 약을 써도 안 나요. 근데 주화병의 약을 쓰니까 낫더라고요. 눈에 대한 것 환자도 오는데 눈에 대한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나요. 근데 주화병을 치료해 주는 약을 쓰면 나. 이 주화병은 환자들이 많아요. 요즘에. 주화병의 원인은 원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음이 허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음이 허하다는 것은 바로 혈이 허한 건데 혈이 허하다는 것은 자궁이 약해진다. 원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근본이 약해진다. 그래서 원기가 부족하고 음이 허한 사람들 대개 보면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엉덩이가 큰 사람도 있고 또는 하관이 쪽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일을 많이 했거나 고민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성생활이 무리가 됐거나 이러면 몸이 허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계절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화병은 치료법이 원기가 허하고 음이 허한 것을 도와주는 보증익기요법이 있고 삼기이권탕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는데 이 보증익기탕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삼기이권탕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보증익탕을 써야 되는 사람한테 삼기이권탕을 쓰면은 절대로 주화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보증익탕을 써야 되고 가음방을 어떻게 생긴 사람이 삼기이권탕을 써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과 맥과 나타난 증상, 색깔 이런 것을 구별해서 그에 맞게 원인을 찾아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좋아지는데 이때 침치료나 뜸치료도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피곤하다, 해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춘말 하초에 나타나는 주화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해마다 봄마다 이렇게 몸이 안 좋다면 한방적인 치료로서 봄을 잘 이겨나가면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봄만 되면 왜 피곤할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흔히 춘말 하초,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우리가 한의학에서 주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합병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치료 사례 들려주시죠. 네, 요즘 와서 벼랑간 머리가 멍하고 다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기운이 딸린다고 그러면서 40대 중반의 여성이 내원하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도 그 검사에 여러 가지 원인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특징적인 것은 몇 년째 요맘때면 같은 현상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여성은 나타난 증상이나 같은 시기 몇 년째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변화에 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여 보중 이기탕을 가감하여 투여했는데 피곤이 가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증상들이 좋아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항상 그 계절에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에 상응하지 못해서 오는 병의 특징은 항상 같은 계절에 같은 때가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주합병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합병의 원리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조합병 그러면은 춘말 하초 말하자면 봄에 끝나갈 무렵,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요 애매한 시기죠. 요 시기에 몸이 좋지 않은 것인데요. 사람이 호흡하듯이 땅도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날숨처럼 양기를 불어올리고 가을, 겨울은 들숨처럼 양기를 수렴시켜서 땅 속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어붙는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은 땅이 양기를 뿜어 올리는 현상이고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현상도 습기를 배제해서 겨울에서 봄 그리고 봄에서 여름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려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양기를 너무 극성하게 뿜어 올리면 잎사귀는 무성해지고 뿌리가 영양을 다 뺏겨 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이럴 때 나타나는 인체 현상을 주화병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도 검사상에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주화병은 생긴 대로 병이 된다는 차원에서 진단하면 주화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춘말 하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화병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화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잘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징적인 것은 머리가 띵하다든지 식욕이 없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다리가 힘이 없고 시리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증상 맥을 보아서 조합병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조합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을 쓰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같은 증상인데 라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합병의 치료 원리, 한의학적 근본적인 치료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혈이 허한 것과 외음의 소양증, 즉 가려움증입니다.
외음부가 가려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혈이 허해서 오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외음부가 가려운 것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가렵다, 뭐 바른다, 낫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약균이 있을 때만 덜하고 자꾸 반복되는 것은 바로 뚜렷한 원인이 있더라. 그런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혈이 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의 병 중에서 허리 이하로 오는 병들은 혈이 허해서 오는 병들이 많은데 바로 외음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많고 출산과 유산 후에 외음 소양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혈어와 외음 소양증이 되겠는데요. 외음 소양증의 한의학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출산 후에 혈어예요. 건강한 여성들은 정상분만 한 경우 말입니다. 정상분만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이 허한 것은 이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궁의 기능이 시들어지면 결국은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엉덩이 다리 쪽으로 뚱뚱해지고 이상하게 몸매가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출산 후 어혈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정확하게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자궁이 원상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몸매가, 배 쪽으로 몸매가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출산 전보다 더 건강한 그런 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한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거나 출산 후에 몸을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출산 후 혈이 허해서 오는 외음 소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려과다. 외음 소양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려과다에서 나타나요. 대개 사려과다에서 외음 소양증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눈썹이 진하거나 얼굴이 갸름하거나 인당이 우랬거나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사람들이 사려과다가 잘 나타나고 그거에 의해서 음두 양두라는 차원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생각이 많으니까 밑에가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려우면 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려과다에서 온 거예요. 간장의 스벨이라는 건 뭐냐면 간장의 스벨에 의해서 외음부가 가려울 수 있는데 간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리버, 해박적인 그런 간이 아니라 간의 경락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생식기로 흘러가요. 한의학에서는 간과 생식기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가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느냐? 평소에 음식을 너무 잘 먹는 사람, 얼굴이 붉으면서 푸석푸석한 사람,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뭐든지 맛있는 사람, 조금 잘 먹으면 가슴이 커지고 배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습열에 손상되기 쉽고, 이런 사람들이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외음부가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발목이나 무릎도 잘 아파집니다. 왜? 습열에 의해서 간주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외음 소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감창이라고 해서 이것은 균에 의한 겁니다. 감창이라는 것은 균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균에 의해서 아래가 파이면서 쓰라리고 아프면서 가려운 거예요. 이걸 하감창이라고 하는데, 이 하감창은 생식적으로만 가려운 게 아니라 전신 가려움증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 창이기 때문에 진물 나고 곱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식적으로도 곱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균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래가 가려워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냉같이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냉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음부 소양증이 소장기통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소장기통이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소장이 연관되는데, 얼굴이 붉은 사람, 코끝이 뾰족한 사람, 상순이 뾰족하게 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래가 가렵다 그러면 바로 소장기통에 의해서 아래가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장실열에 의해서 아래가 가려운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입안이 헐거나 밤에 자면서 울거나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랫배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 소장기통이라는 것은 이것은 산증에 의한 증상으로서, 산증은 아랫배, 생식기, 허리가 아프고 가려운 겁니다. 이게 특수한 거죠. 한의학이 아주 특수한 그런 원인인데, 소장기통에 의해서도 외음 소양증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음 소양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감히 귀비탕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료가다로 외음이 가려울 때 감히 귀비탕을 씁니다. 용담사간탕은 간장에 습열이 있을 때 용담사간탕을 쓰고요. 감이소요사는 바로 혈어로, 혈이 부족돼서 아래가 가려울 때 자궁의 어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지 않아서 혈이 허해졌어. 그럴 때 감이소요산을 쓰는데요. 이 감이소요산 특징이 있어요. 아래가 가려울 뿐만 아니라 간질처럼 쓰러집니다. 출산이나 유산 후에 간질처럼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럴 때 일반적으로 원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질의 약을 쓰긴 써도 유사간질이라고 해서 자꾸 쓰러지는데 원인이 아닙니다. 그럴 때 보면 산후 혈허에 의한 외음 소양증으로 감이소요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쓰면 바로 간질 증상, 자꾸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집니다. 감이통심음은 바로 소장기통,
소장 산통에 의해서 외음부 가려움증이 올 때, 승마가을근탕은 하감창으로 올 때, 이럴 때 바로 승마가을근탕을 쓰면 아래가 가려운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가려운 증상도 같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음 소양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중에서 혈어에 의한 외음 소양증에 대한 사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혈어에 의한 외음 소양증이 가장 많아요. 특히 여성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여성들은 혈이 허하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거나 다리 쪽으로 멍이 잘 드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외음 소양증이, 외음부가 가려운 이런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의학적인 치료로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 혈어와 외음 소양증입니다. 증상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치료 또한 어려운 증상인데요. 박사님, 외음 소양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치료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외음 소양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은 외음 소양증 때문에 내원했다기보다도 몸의 전신이 좋지 않아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외음 소양증이 있어서 이것을 치료하는 가미 소요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전신적인 건강이 좋아지면서 외음 소양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굳이 딱 하나 외음 소양증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음두, 양두라고 해서 양두는 머리를 얘기하고 음두는 생식기를 얘기합니다. 음두가 나쁘면 얼굴의 이목구비가 다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식기에 병이 오면 눈, 코, 입기가 다 좋지 않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환자는 눈이 피곤하고 눈에 핏발이 선다고 했는데요. 음두가 나빠서 눈이 충혈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 환자는 눈이 빨갛고 외음 소양증이 있으니까 용담 사간탕을 쓰면 될 것 같으나 이 약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냉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부작용이 나기 쉽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이 환자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발뒤꿈치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만, 이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것은 혈조라는 그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혈이 조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 혈이 조하면 바로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여성한테는 감이 소요산이라는 혈을 보강하는 그런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 약은 부인의 혈에 쓰기도 하고 외음 소양증에 쓰는 약이니까 아주 최적방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는 것은 간이 실해서 충혈되는 것이 아니고 정혈이 입에서 눈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눈이 충혈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박사님의 진단과 치료를 보면 참 논리정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관점이 더 있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생긴 모습, 형으로 봐서도 상중하로 혈과로 생겨서 혈이 위주이죠. 말하자면 혈과 관련돼서 병이 올 수 있는 체질이다. 그런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맥도 간에 떨어져서 담에 떨어졌는데, 바로 이 얘기는 바로 혈이 허해서 외음 소양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미소요산인데 이 약을 투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맥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생긴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혈호에 의한 외음 소양증으로 보고 가미소요산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이 외음 소양증 환자를 통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이분과 같이 호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에는 증상을 위주로 처방을 구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종이라는 것은 바로 증상이 마구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마구 섞여 있으니까 이약저약을 막 투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면 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증상에 맞추어서 이런저런 병들을 치료하려면 예를 들면 손발이 차면은 건강이라든지 계지 같은 것으로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과 계지를 놓아야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산사, 신공, 매가 같은 이런 소화 잘 되는 것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감은 하나도 필요 없고 흠만 보완해주면 인체는 저절로 순환이 되어서 병이 저절로 치료되는 것이 바로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호소하는 증상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처방이 커지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환자같이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형으로 봐서도 쌍중하로 혈과로 생겼고 맥도 간에 떨어져서 담에 떨어졌으니까 혈호로 인한 외음 소양증으로 있을 수 있는 가미소요상을 투여해서 치료를 한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서 이민정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인데요. 어머니 건강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올해 72세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정말 치매만큼은 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박사님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데 치매도 한의학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치료는 아니더라도 더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친정 어머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나 봐요. 마음이 네. 무척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네, 치매 참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체는 자꾸 진액이 고갈돼 갑니다. 진액이 고갈돼 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겉으로 봐서는 입이 마를 수도 있고 눈이 건조할 수도 있고 모발이 휘어질 수도 있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골수와 뇌수가 고갈돼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뇌수가 부족하면 치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장육부의 모든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대변 상태와 소변 상태입니다. 대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소변인데요. 소변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을 보고 소변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고 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그때 소변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진액이 새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소변의 이상을 치료해서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줘야 치매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낮보다도 밤에 소변이 잦은 것은
정이 새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액이 고갈돼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치매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오장육부가 모두 고갈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바로 대변도 참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100m만 걸으면 대변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대변이 안 나와서 변비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액을 장에 쳐줘서 바로 장이 유난하게 제 역할을 하게끔 해서 대변을 참을 수도 있고 마려울 때는 참을 수도 있고 또 대변이 잘 안 나가는 변비 현상도 동시에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변이 잘 안 나가면 대변만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라 장이 제 역할을 하게 해서 대변이 순하게 잘 나오고 원활하게 잘 나오고 또 대변 마려울 때 실수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는 이렇게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진액이 충만돼서 바로 치매도 막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담음이 있으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담음에 사숭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바로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날것, 찬 것, 센 것을 많이 들었을 때 또는 선천이 약해졌을 때 담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너무 몸을 많이 써서 골수가 부족해지고 골수가 부족해지면 뇌수가 부족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치매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골수 뇌수를 쳐주는 그러한 약들을 씀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쓰는 약들이 검은색 나는 약입니다. 숙주향 같은 거, 검은 참깨 같은 거, 검은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뇌수 골수를 채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복용해서 뇌수 골수가 충만되어서 뇌수가 부족해서 오는 치매가 예방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원인에서 이게 왔는가를 봐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치매가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 있고 관리될 수가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민정님 오늘 상담 어머니께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봄만 되면 왜 피곤할까? 혈어와 외음 소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